여러분, 여기 한 감정평가서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종이 뭉태기일 뿐이지만 제 고객 중 한 분에게는 이 종이 수십 장이 무려 수십억짜리 세금 방패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에 수억 원짜리 방탄조끼를 입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입주권 감정평가 왜 지금 당장 해야 하는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간단한 사례 한 2개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산 평가사입니다. 요새 특히 서울 시내에 정비 사업이 좀 많이 진행이 됐죠. 이 와중에 입주권 감정평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진행도 많이 했고요. 그냥 딱 잘라서 2025년 1월 이후로 저희 법인에서만 평가한 입주권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 핫한 것도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으로 유명했죠. 그리고 반포주공 1단지, 그리고 반포동에 있는 DH클래스, 그리고 진주아파트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몇 개 했습니다. 아무튼 작년에만 수십 개를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입주권도 평가가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아파트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의문점들입니다. 그런데요, 법대로만 하면요,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즉 이미 진짜 몸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건 프리미엄입니다. 국가는 이 프리미엄을 포함한 진짜 가치의 세금을 매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입주권은 일반 아파트처럼 공시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준이 없으면 가격이 없나요? 아니죠. 실제로 수억, 단지에 따라서는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때 내 입주권의 진짜 값은 이거다 라고 법적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 바로 감정평가서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철두철미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진 입주권에 프리미엄이 몇 억씩 붙어있다는 사실 국가가 모를까요? 아니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인터넷에 클릭 몇 번 하면 시세가 쫙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아파트도 아닌데 대충 신고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바로 국가에게 내 재산의 운명을 맡기는 꼴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딱 하나인데요. 국가가 내 입주권 가격을 멋대로 정하게 두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가격 결정권을 선점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 하나로 수억 원의 세금 판도를 바꾸는 세금 핵심 전략 3가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야겠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1조 2항에 따라서 조합원 권리가액의 평가 기준일, 그러니까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을 더하고요. 여기에 평가 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가산합니다. 그냥 어렵죠? 그냥 권리가액에 낸 돈 그리고 프리미엄을 다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만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첫 번째, 권리가액이 얼마냐, 두 번째, 지금까지 낸 돈이 얼마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현재 프리미엄이 얼마인가 입니다. 그런데요, 권리가액이랑 지금까지 낸 돈은 팩트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프리미엄입니다. 이 프리미엄을 그냥 시장에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산정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점할 것이냐, 여기서 세금 수억 원의 향방이 갈리게 됩니다. 프리미엄을 어떻게 산정하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금액의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고 감정평가 목적을 잘 이해하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3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 전략, 국가에게 가격 결정권을 뺏기지 마세요. 요즘 서울 정비구역들 프리미엄이 상상을 초월하죠. 국가는 이 구역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정평가 없이 그냥 대충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직접 돈을 들여서 여러분의 입주권을 감정평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 생각했던 금액, 그거보다는 세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방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주권의 합리적인 시가다 라고 먼저 확정하는 거예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가격표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가격을 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훨씬 더 영리한데, 지금 세금을 조금 아끼고 나중에 낼 수억 원을 아예 삭제하는 겁니다. 당장 증여세 몇백만 원 아끼려고 최저가로 신고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잘 압니다. 아주 잘 알아요. 하지만 그거는 눈앞에 사탕을 먹기 위해서 내일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꼴이 됩니다. 입주권은 결국에 수십억짜리 신축 아파트가 되는데요. 만약 지금 감정평가를 안 받고 5억 원으로 낮게 신고했는데 이 아파트가 20억이 된다고 하고 20억에 판다고 생각해보죠. 공제 같은 거 고려 안 하고 말씀드리면요, 자녀는 그 차액 15억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국가가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죠.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를 통해서 5억이 아니라 시가 12억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팔 때는 양도 차액이 15억에서 8억 원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내는 약간의 증여세가 나중에 자녀가 낼 수억 원의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증발시키는 최고의 보험이 됩니다. 낮은 가격에 안주하는 건 나중에 자녀에게 수억 원의 빚을 물려주는 거랑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인데요. 타이밍을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입주권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무섭게 오르게 되는데, 특히 사업 속도에 따라서 자고
일어나면 프리미엄이 몇 억씩 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뭐 다음에 하지 뭐 라고 망설이는 사이에 프리미엄이 2억이 올랐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국가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기로 약속한 셈이 됩니다. 변동성이 가장 큰 이 시점, 프리미엄이 폭발하기 전인 계곡의 저점을 감정평가로 꽉 묶어두세요. 가치를 확정짓지 않고 방치하는 건 오르는 세금을 구경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산의 가치를 딱 확정하는 거, 그게 바로 국가의 과세 칼날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 2개만 같이 볼까요? 사례가 2개인데 사실상 같은 사례예요. 같은 구역이거든요. 자, 이문 1구역입니다. 여기는 촬영 시점 현재는 일반 분양승이 나서 아파트가 막 올라가 있어요. 예전에 이 구역 내 감정평가를 몇 번 했었는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감정평가서 중 일부를 보고 계시는데 기준 시점은 2020년 10월달이었어요. 그때 당시로는 철거 신고 후에 착공 신고 전이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이분은 1+1 입주권이었는데 권리가액은 한 1억 8천 정도, 분양가격은 4억 9천만 원 정도였고 분담금은 4억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때 부동산이 아시겠지만 급상승하기 직전이었어서 당시 기억으로는 시세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체 종우자산은 제가 평가하기로는 8억이 좀 넘었고요. 프리미엄이 한 3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아시죠? 요새 이 위치 프리미엄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구역 내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다른 입주권도 평가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증여 목적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입주권 증여 감정평가도 엄청 활발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감정평가서 중 일부인데요. 2022년 4월에 했던 평가입니다. 같은 구역이고요. 1년 반 뒤에 평가했죠. 권리가액은 1억 6천 정도 나왔고 분양가격은 한 4억 1천 정도 나왔습니다. 분담금은 2억 5천만 원 정도였던 물건이었어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저 때는 막 짓는 중이었는데 2020년 10월 달에 비슷한 평형대가 프리미엄이 한 3억 정도였는데 1년 반 뒤에 다시 감정평가해보니까 한 5억 7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촬영 때문에 지금 저 가격 봤는데 저분이 분양받은 평형대 지금 보니까 지금 이 가격으로는 절대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비싸다 했는데 첫 사례에서 상속받으신 분은 감정평가 안 했으면 지금 차익이 엄청 많이 나와서요. 파실 경우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서 아무튼 간에 취득가액을 올려버렸죠. 두 번째 사례에서는 증여를 잘 하신 거죠. 타이밍 좋게 하셨습니다. 지금 증여했다면 아시겠지만 저 가격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입주권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과 왜 감정평가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례도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혹시라도 입주권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입주권을 저가 양도로 물려주건 증여로 물려주건 어차피 모든 거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어차피 물려줘야 하는 거 생각날 때 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설명란에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